진딧물이 죽음을 느끼고 갑자기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상은 살충력상입니다. 살충력상은 확실하고 강력한 살충 능력을 보여준 제품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이번 수상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렁이 마을의 흑PD입니다. 오늘 아주 야심찬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친환경 살충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바로 친환경 살충제 월드컵입니다. 친환경 농가나 작은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충이 참 어려운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서 흑PD가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어렵게 수집해서 이 현미경과 함께 친환경 살충제를 전격 비교해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에는 친환경 살충제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최종 결과까지 꼭 확인해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살충제를 선별했던 기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농약이 아닌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된 제품, 한 가지 해충과 작물이 아닌 여러 가지 해충과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그렇게 선별된 제품 중 시중에서 인기가 많은 세 가지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A 제품은 유황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고요. 두 번째 B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품이면서 인기가 많은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제품의 장단점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먼저 A 제품인 유황 성분은 체내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세포 손상과 염증을 예방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식물에게는 영양제까지는 아니지만 식물의 양분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식물의 질병 예방, 해충의 살충까지 식물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유황은 뜨거운 열을 받았을 때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가스를 생성하므로 병해충을 집중적으로 박멸해야 하는 햇볕이 쨍쨍한 여름 6, 7, 8월에 까다로운 방제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밤은 저희 지렁이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표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프리밤은 독특하게 오렌지 오일을 사용한 살충제입니다. 프리밤은 오로의 특허 기술로 기문 침투 효과와 접촉 효과를 동시에 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프리밤은 2022 세계 농자재 박람회 대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 조금 차별화된 부분은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분해되더라도 이산화황 같은 독성가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리모넨 또한 황과 같이 인체의 항산화 작용을 도우며 세포 손상과 염증 예방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충 살균 기능에 더불어 전착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착제란 무엇이냐? 약재가 쉽게 씻겨내리지 않게 하고 잎사귀와 해충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코팅을 도와주는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친환경 살충제 월드컵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렁이 마을 가족분들이 총 동원되어 해충 수집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렇게 수집한 해충 후보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친환경 오이 농가에서 가져온 진딧물. 두 번째 후보, 친환경 레몬 농가에서 가져온 응애. 세 번째 후보, 친환경 키위 농가에서 가져온 총채벌레. 마지막 후보, 친환경 감귤 농가에서 가져온 깍지벌레입니다. 농가에서 채취해온 해충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죽지 않도록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해충이 살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자, 농가를 괴롭히는 쟁쟁한 후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흑PD는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2000ml 계량컵 3개를 준비하였고요. 각 제품별 권장 희석 비율에 맞춰 흑PD가 스포이드로 정확히 희석해보았습니다. 자, 친환경 살충제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진딧물 부문입니다. 진딧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충용 끈끈이에 진딧물을 배양하였고요. 진딧물이 모두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 끈끈이에 살충제를 한 번씩 뿌려보겠습니다. A 제품, 약을 뿌린 직후입니다. 황 제품의 특징은 살충제 물방울 입자가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친환경 제품은 A 제품에 비하면 물방울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해충에 대한 침투력과 전착력은 B 제품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도에 따른 입자 크기와 전착력의 차이는 옆면 시비의 비밀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밤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살충 살균에 더불어 전착 기능을 갖고 있는 프리밤인데요. 확실히 황 제품과 친환경 제품에 비하면 촉촉하게 젖어서 해충을 코팅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밤에서는 진딧물이 죽음을 느끼고 갑자기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진딧물의 특성상 죽기 직전에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은 절대 한 번의 방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2회 이상의 연속 방제가 가장 중요한 점 꼭 잊지 마세요. 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황 제품입니다. 현재 8마리 중 2마리의 진딧물이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죽었다고 판단되는 진딧물은 없었습니다. 프리밤입니다. 현재 3마리가 죽었습니다. 선두를 앞서가는 프리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진딧물들도 서서히 새끼를 낳는 현상을 보이는 프리밤입니다. 22시간 경과. 황 제품입니다. A 제품 또한
프리밤과 같이 새끼를 낳은 모습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2마리가 죽은 것이 확인되어 현재 4마리가 죽었습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B제품 또한 새끼를 낳은 것이 확인되었고 새롭게 죽은 진딧물 2마리가 발견되어 A제품의 뒤를 쫓고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프리밤입니다. 새끼를 가장 일찍 낳기 시작한 프리밤인데요. 새끼를 낳으면서 죽은 진딧물 2마리가 발견되어 1등을 차지하는 프리밤입니다. 30시간 경과. 황제품과 친환경 제품입니다. 추가로 죽은 진딧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밤입니다. 새끼를 일찍 낳기 시작한 진딧물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마리 죽은 것이 확인되어 현재 7마리로 선두를 달리는 프리밤입니다. A제품입니다. 2마리가 새롭게 죽은 것이 확인됩니다. 아쉽게도 2등으로 마무리하는 A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 해충, 총체벌레입니다. 각 샘플당 5마리를 배양해 보았고요. 뿌리기 전 총체벌레의 모습입니다. 실험 도중 날개를 가진 진딧물 성충을 발견하여 진딧물 성충까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1시간 경과, 황제품입니다. 총체벌레는 2마리가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딧물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현재 총체벌레 1마리가 죽었습니다. 진딧물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프리밤입니다. 총체벌레 3마리가 죽은 것이 확인되어 다시 선두를 달리는 프리밤입니다. 진딧물은 아직까지 모두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시간 경과, 황제품입니다. 새롭게 죽은 총체벌레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총체벌레 1마리가 추가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딧물은 아직까지 모두 살아있습니다. 프리밤입니다. 총체벌레 1마리가 추가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총 4마리가 죽었으며 진딧물 3마리까지 모두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시간 경과, 황제품입니다. 총체벌레 2마리가 추가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총체벌레 4마리, 진딧물 2마리가 죽었지만 아직까지 2등인 황제품입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추가로 죽은 총체벌레와 진딧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등을 유지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프리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총체벌레 1마리까지 모두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총체벌레 5마리, 진딧물 성충 3마리 모두 죽어서 1등으로 마무리하는 프리밤입니다. 자, 다음은 레몬농가의 응애입니다. 응애 같은 경우 너무 작아서 구하기 힘들었는데요. 많은 개체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1마리씩만 실험해 보려고 했지만 흑PD가 응애를 배양하던 중 실수로 1마리를 뭉개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살충력이 제일 강한 프리밤과 황제품만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 종류인 응애는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접 건드려서 생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경과, 황제품입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직접 건드린 결과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프리밤입니다. 건드려 보았지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응애가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1등을 차지한 프리밤입니다. 17시간 경과, A제품의 응애 또한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외피가 단단하고 몸집이 큰 해충일수록 생명력이 강해서 방제율과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 몸집이 작은 총체벌레와 응애 같은 경우는 죽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해충은 약을 맞추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꼼꼼한 방제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진딧물은 죽으면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2차 방제가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충입니다. 여태까지 보았던 해충들과는 급이 다른 해충인데요. 이번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에 걸맞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해충입니다. 바로 친환경 감귤농가의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의 경우 성충이 되면 두꺼운 밀랍보호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농약으로도 방제가 불가능한 아주 무서운 해충입니다. 과연 이 3가지 살충제가 깍지벌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친환경 살충제의 마지막 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깍지벌레의 경우 약충부터 성충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배양해 보았고요. 깍지벌레의 두꺼운 밀랍층을 뚫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한 마리는 밀랍층을 찢어보았습니다. 밀랍층을 찢자 안에서 성장하고 있던 약충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3가지 살충제를 직접 뿌려보겠습니다. 깍지벌레는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를 골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경과입니다. A제품과 B제품 모두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움직임을 보이던 깍지벌레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깍지벌레를 방제하여 우위를 보여주는 프리밤입니다. 밀랍층을 찢은 깍지벌레의 약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A제품입니다. 살충제를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B제품도 똑같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밤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밀랍 속에서 활동하던 깍지벌레 약충들이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1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깍지벌레가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깍지벌레에선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주며 1시간 만에 경기를 끝내버린 프리밤입니다.
4시간 경과, A 제품과 B 제품입니다. 깍지벌레에는 결국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2025 친환경 살충제 월드컵 시상식을 진행해 볼 건데요. 시상식은 가성비상, 살충력상, 자연친화상 이 3가지 부문으로 시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성비상입니다. 가성비상은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을 냈던 제품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가성비상은 누가 수상하게 될까요? 가성비상의 수상 제품은 바로 황제품입니다. 황제품은 프리밤에 비하면 부족한 성능이었지만 낮은 가격에 비해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가성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시상은 살충력상입니다. 살충력상은 확실하고 강력한 살충 능력을 보여준 제품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이번 수상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프리밤입니다. 프리밤은 압도적인 살충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딧물이 죽음을 느끼고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딧물에게 가장 빠르게 죽음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깍지벌레는 물론이고 프리밤이 가진 전착제의 기능이 해충에게 잘 코팅되는 모습을 보고 살충에 정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밤의 전착 기능은 일반적인 전착제와는 다르게 오로의 특허 기술이 사용되어 접촉 효과와 기문 침투 효과를 동시에 발현하고 해충의 생식 능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2022 세계 농자재 박람회 대상을 수상한 프리밤이 살충 부문에서 수상한 것이 아니라 살균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살균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프리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문인데요. 마지막 상은 자연친화상입니다. 자연친화상은 식물과 건강에 가장 덜 해로운 제품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이번 수상도 프리밤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밤은 오렌지 오일 추출물인 리모넨으로 이루어져 타 제품과 비교하면 여름 같은 고온기에 가스 피해나 약해 피해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벌과 무당벌레 같은 익충에게는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덜 해롭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해당 실험은 객관적인 실험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요. 친환경 살충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해충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는 농가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렁이마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가에서는 지렁이마을 밴드에 오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흑PD였습니다. 안녕.